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의 전 재산 4억 5천만 원짜리 집과 은행 예금 2,700만 원이 눈앞에서 털립니다. 거기에 더해 내 돈 2억 7천만 원이 추가로 털립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저 정도 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다이아 수저분들이 계신다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하면 아마 화병으로 드러눕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평소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없었던 의붓 동생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라 생각했던 집과 은행 예금을 빼앗기고 이에 반항하다가 심지어 내 돈 2억 7천만 원까지 털리게 된 화병 돋는 사연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세의 존 스칼과 69세의 머저리 스칼은 영국 에섹스 지방에서 평범하게 살던 노부부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아내 마저리를 위해 존은 항상 옆에서 다정하게 돕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둘 사이에서 아무런 자식을 얻지는 못했지만 각각 전 처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의붓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존의 친딸을 A, 마저리의 친딸을 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와 B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자매인지라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하던 스칼 집안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6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인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거주하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남편인 존은 거실에서 아내인 마저리는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들 부부의 사이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존의 딸 A와 마저리의 딸 B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모님의 유품과 재산 정리 과정에서 애매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존과 마저리 둘 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존과 마저리 둘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는 말은 존과 마저리의 유산 분배가 영국 상속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사망자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습니다. 단 재산 가치가 27만 파운드를 넘길 경우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직계 자녀와 2분의 1로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또한 당연히 사망자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문제인 존과 마저리의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분명 존과 마저리가 동시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둘이 동시에 쓰러졌다고 해도 둘 중 누군가가 최소한 1초라도 먼저 사망했을 확률이 99.999999%이죠. 이럴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가 1초를 더 생존했든 10시간을 더 생존했든 공동 재산을 포함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모조리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A와 B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와 더불어 오직 친자만이 상속권이 있었으며 의붓자식은 직계자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 남편 존이 먼저 사망했다면 모든 재산은 잠시나마 아내 마저리에게 상속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마저리의 친딸인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아내 마저리가 먼저 사망을 했다면 모든 재산은 잠시나마 남편 존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므로 존의 친딸인 A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건 의붓자매 A와 B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A와 B는 민사법정에서 승부를 보게 되었는데 지는 쪽이 상대 쪽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의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는 쪽은 부모님의 전 재산 플러스 소송 비용까지 정말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속 소송은 재벌가에서 많이들 하던데 A와 B는 황금 다이아 수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누님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선빵은 아내 마저리의 딸인 B가 날렸습니다. B의 변호인단은 존과 마저리의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영국 잉글랜드의 재산법 제184절에 의거하여 나이가 더 어렸던 마저리의 사망 시점이 더 늦은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재산법 제184절은
두 사람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나이가 더 많은 쪽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나이가 더 어린 쪽이 나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존의 딸인 A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A의 변호인단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시신의 부패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조리의 시신의 부패의 정도가 존의 시신보다 더욱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아내 마조리가 남편 존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판을 키우는 A를 보고 굉장히 후달렸던 B는 A에게 본인의 상속권을 인정해주면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A는 B의 제의를 거부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법원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신의 부패 상태를 근거로 아내 마조리가 먼저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A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둘째, 아내와 남편이 사망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법 제184절에 근거하여 아내 마조리의 사망 시점이 더 늦다고 추정한다. 이럴 경우 B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판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법원의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남편의 사망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를 확인하여 아내 마조리가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자신이 직접 설명했듯이 시신 부패 상태에 따른 사망 시점의 추정은 남편의 시신이 발견된 거실과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이 동일한 온도와 환경적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나온 추정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거실과 화장실의 환경적 조건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리학적 증거로도 사망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은 아무리 과학적 분석을 통해도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정확한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권은 결국 아내 마조리의 딸인 B에게 넘어가게 되고 A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 워낙 치열하게 싸워온 소송이었기에 그 소송 비용만 17만 9천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 영상인 외국인은 공짜, 자국민은 1,400만 원, 영국 대학교 등록금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영국 안에서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법 체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잉글랜드 법정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진행되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상속법 제9절에 따르면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두 명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소송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다면 A는 아빠인 존의 재산을, B는 엄마인 마조리의 재산을, 그리고 공동 소유 재산인 집과 은행 예금의 경우 정확히 반반씩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송이 잉글랜드 법정에서 진행된 것이 A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불행이었고 B의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B가 후달려서 A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A가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영혼까지 탈탈탈 털릴 일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